날씨 좋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햇빛이 소복이 들어오고 거실 공기 속 먼지가 반짝이듯 떠다니던 오후였습니다. 벽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의 자국처럼 천 곳곳엔 해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천을 쓸어보았습니다. 거칠고 뻣뻣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이 보자기로 무엇을 싸셨을까요? 아, 생각났습니다. 반찬을 담으실 때였습니다. 이웃 할머니께 반찬을 나눠드릴 때마다 엄마는 이 보자기로 조심스럽게 싸셨습니다. 손으로 몇 번이나 다시 펴서 확인하시고 매듭을 단단히 묶으시던 그 모습, 그땐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동작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 손길 안에는 정성이,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문득 가슴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오늘따라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살짝 가슴을 밀어낸 듯한 순간, 한 장의 천조각이 그렇게 60년의 시간을 펼쳐놓았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그렇게 작아지셨을까요? 어릴 적의 엄마는 정말 컸습니다. 손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품도 넓었습니다. 무서울 때면 엄마 품에 안기기만 해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손이 제 머리를 쓸어내릴 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하셨습니다. 제가 밤중에 깨어났을 때면 엄마는 언제나 깨어 계셨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손으로 제 이마를 쓸어내리며 말씀하셨죠. 우리 아가, 자, 엄마가 여기 있어. 그 목소리를 저는 어른이 된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엄마는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어라. 공부해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짧은 말들 뒤에는 언제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밥상 위 가득한 반찬들, 제 옷자락을 다시 여미는 손, 지쳐있을 때 등을 토닥이던 손. 이제 생각해보니 엄마는 손으로 말씀하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또 한 사람의 엄마가 되었을 때에야 그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의 답답함, 잠든 아이 곁을 지키는 긴 밤의 인내,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는 그 헌신. 그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라 부른다는 것을요. 그런데 왜 그땐 말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당신이 최고예요. 엄마, 사랑해요. 그 짧은 말 한마디를 대학에 가고 일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면서 엄마와의 만남은 점점 줄었습니다. 전화도 짧아지고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그저 엄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서서히 작아지고 계셨습니다. 손에 깊게 패인 주름, 굽은 허리, 작아진 목소리. 그 모든 걸 저는 단지 세월의 흔적이라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엄마의 변화를 보면서도 감사하다는 한마디,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는 햇살이 드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제 목소리를 듣자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우리 딸이 왔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작았습니다. 마치 바람이 스치는 소리처럼.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참 작았습니다. 예전에는 제 손이 더 작았는데 언제부터 엄마의 손이 이렇게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의 삶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없던 시절 빨래판 위에서 비누 거품을 일구던 손, 여름 햇살 아래 채소밭에 잡초를 뽑던 손, 작은 제 손을 꼭 쥐고 골목길을 걸어주시던 손, 밤늦게까지 뜨개질하던 손, 그 손이 이제 제 손 안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못해준 게 많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니요. 그 말은 제가 해야 하는데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다른 손으로 제 뺨을 살며시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딸 예쁘게 살아야 해. 힘들어도 괜찮아. 엄마가 봐줄게.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엄마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손길이 닿지 않아도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제 곁에 닿아 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고마워요. 그로부터 사흘 후 엄마는 조용히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보자기를 꺼냅니다. 더 낡아졌고 냄새도 옅어졌지만 제 손 안에서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마치 엄마의 손길이 아직도 그 천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이웃에 누군가 아플 때면 저는 그 보자기로 반찬을 싸서 건넵니다. 엄마처럼 조심스럽게 끈을 여러 번 확인하며 그때 제 딸이 묻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복잡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쁘거든.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며 저는 깨닫습니다. 엄마가 말하지 않았던 수천 번의 사랑해가 그 손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모든 건 이미 전해져 있었고 지금도 이 손 안에 고요히 살아있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힘들어도 이 손길을 따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문득 생각합니다. 혹시 엄마도 그랬을까요? 당신도 저를 사랑하면서 말로 다하지 못한 그 많은 마음들이 가슴속에 오래 고여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딸의 손을 잡을 때마다 조금 더 신중해집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을 손끝으로 때로는 조용히 말로 전합니다. 언젠가 제 딸도 자신의 아이 손을 잡으며 이 마음을 이어가겠지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이어지는 길입니다. 지금도 예쁘고 지금도 고맙고 지금도 빛나는 당신께 엄마의 손길로 전하는 느린 편지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